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면, 자, 우리가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랬죠. 전유 부분은 누가 관련되어 있죠? 네, 구분 소유자들이 각자 관리하게 된다. 어디가 전유 부분일까요? 예, 물론 전유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 가시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그 전체가 다 전유 부분, 그죠? 각자. 그건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관리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용 부분이죠. 그죠? 공용 부분은 소유자 각자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공용 부분은 공평하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 입주자 등이 다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 전체가 관리해줘라 이거죠. 그럼 전체가 관리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그래서 앞에서 어렵기 때문에 좀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용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공용 부분일까?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 집에 가시면 공용 부분 외에 전유 부분을 맨날 보고 사시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공용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택에 들어가시면 공용 부분,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를 제외한 나머지 복도, 계단, 승강기, 1층 현관 이런 것들이 다 주택에 딸린 공용 부분이에요. 그죠? 나머지 부대 복리시설도 전부 다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 공용 부분, 주거 공용 부분이고, 요거는 기타 공용 부분이에요. 기타 공용 부분.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어떤 사진일까요? 여기는 지하에 내려가시면 변전실이라고 나와요. 전기를 변압해가지고 여러분 세대에다 공급해주는 그런 시설. 그죠? 요건 밑에는 뭘까요? 요거는 중앙 난방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지는 이렇게 복잡한 중앙 난방 방식 시설이 또 있고요. 여기는 통신 설비가 있어요. 통신 설비. 인터넷하고 방송하고. 여기는요, 소방 배관이 이렇게 많이 있죠. 소방 설비. 여기는요, 옥상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도르래 있죠. 그 도르래 좀 기계 장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가시면 주차해야겠죠. 요것도 부대시설. 여기는 이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있죠. 요것도 부대시설. 요거는 주민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부대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 주택의 공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도, 계단, 또 승강기, 이런 부분들도 주택에 딸린 공용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공용 부분이 뭔지 그림으로 봤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계획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우리 아파트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관리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관리 대상물에 보면 단지, 건물, 부대 복리시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재원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의 재원이 나와 있어요. 단지는 명칭이 나오고 위치, 대지 면적, 축적 나오고, 건물도 구조 방식, 어떤 난방인지, 또 층수와 세대수, 건축 면적, 분양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로당, 집회소, 놀이터, 운동시설, 주차장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재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각 단지마다 관리계약 있죠? 관리계약에 별표 1을 찾아보시면 우리 아파트의 건물과 부대 복리시설의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부대 복리시설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주택과 시설로 구분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다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전유 부분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내 집, 내 방. 이게 전유 부분이랬죠? 누가 관리한다고요? 각자. 자, 공용 부분은요. 전부 다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전체. 그럼 부대하고 복리시설은요. 이것도 전체 소유죠. 그러니까 전부 전체가 이 세 개를 다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유 부분 제외한 나머지 공용 부분과 부대 복리시설을 어떻게 누가 관리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관리 방법이라고 그래요. 관리 방법. 관리 방법을 우리 법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래?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관리,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자치관리. 자,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전체 세대가 다 스스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했죠. 그죠?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해서 입주자 대표회한테 우리 주민들이 위임을 쭉 했단 말이죠. 그럼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 있는 관리기구가 뭐 한다고요?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자치관리, 스스로 다스린다, 자치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치관리를 이렇게 구성하면 자치관리가 뭐냐? 스스로 관리하는데 여기는 관리사무 소장님과 또 밑에 직원들을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소장님과 직원. 그러면 관리사무 소장님은 자격도 없는 분을 그냥 소장으로 앉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와 같이 관리사무 소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또는 보를 배치한다. 이게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이 소장, 관리사무소의 장을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택관리사 자격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 또는 보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입주대표회가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장님 혼자만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소장님 혼자 관리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 들어가는데 이 직원도 입주자 대표회가 아무나 몇 명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법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탁관리입니다. 여기는 스스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자치관리라 하면 위탁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똑같아요. 똑같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업자와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계약. 자, 여기는 위탁관리겠죠.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주택관리업자는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자치관리기구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여기도 소장님을 배치해야 되고 또 밑에 직원들도 이렇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자치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소장님과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만 위탁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와 주택관리업자가 서로 계약을 맺고 주택관리업자의 책임하에 공동주택관리기구 소장과 직원을 모두 배치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해서 근무시키는 것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요. 자치관리기구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위탁관리는요, 입주자 대표회는 사용자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주체로서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요. 관리기구가 근로자의 지위가 있어요. 지위.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업자의 의미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위탁관리란 얘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요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두 개의 이게 차이가 사용자의 근로자의 차이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자치관리기구 직원들에 대한 이 직원들이 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입주자 등한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공동주택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직무 향상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주체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주택관리업자가 노무 문제 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되고요. 또 주택관리업자는 교육도 자주 시켜가지고 이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많이 높여줘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리기구에 대해서 어떤 관리기구를 우리가 배치하고 근무시켜야 되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 자치관리인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채용하고 배치한다 그랬죠. 또 위탁관리일 경우는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치관리계와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뭐라고요? 동일하다, 이거 동일하다. 그래서 이 관리기구는 단지별로 대표이나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가 아무나 몇 명 채용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법정 기술 인력과 법정 장비를 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승강기가 설치되는 단지는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겠죠. 승강이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어찌 보면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또 전기, 아까 보셨죠? 변전실이 있었죠. 그죠? 전기 안전관리자가 또 소방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기계 설비가 있어요. 냉난방이라든지 급탕호수, 요수정화 설비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자가 또 법에서 정한 대로 배치가 되게 되고 또 앞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이런 자도 이제 올해 7월 19일부터 유무선 영상 음성 설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할 이런 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기타 여기서는 이제 얘기 나왔지만 여기에 뭐 액화소유가스 위험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설이 됐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몇 명 이렇게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로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라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 인력만 채용하면 되냐? 배치시키면 되냐? 그건 아니고 그 자들이 또 그 선임자들이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에서 정한 장비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하나는 비상용 급수 펌프. 우리가 장마철에 이제 갑자기 비가 폭우가 내리면 단지 내 도로가 침수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 펌프를 단지에 좀 비치내놔라. 또 만약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절안저항계 가지고 누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실험해 봐야 돼요. 누전. 또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건축물이 안전한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주체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에서 정한 장비와 법에서 정한 기술력을 반드시 공동주택 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라.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하고 배치시켜야 되고 또 공동주택관리기구는요. 위탁관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맺고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이러한 법정 기술력과 장비를 모두 갖춰서 배치와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소원 내.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리 방법,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